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나은의 김재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관심 있는 연말정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유능한 분을 모시고 좀 안내 드릴 건데요. 세무사님 자기소개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게 될 세무법인 나은의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실은 좀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네. 올해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코로나도 있어서 모임도 취소됐고요. 조금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숙제 같은 것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매년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항상 이맘때면 되면 저는 평소에 연락이 없던 그 지인들이 연락이 와요. 조금 뭐 씁쓸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모든 이들이 좀 관심을 갖는 주제이긴 하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인 찬스를 쓰지 않고도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원식 세무사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에 A부터 Z까지 알기 쉽고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연말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좀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연말정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부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즉 어떤 것들을 해야 환급을 더 많이 받지를 따져보기 전에 왜 연말정산을 하고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 건지 큰 흐름과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는 원리나 개념보다는 단순히 나 환급 얼마 받았어 혹은 얼마큼 토해냈어 이런 것들만 갖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원칙대로 잘 한 건지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잘 챙겨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님께서 시원하고 좀 명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 원리와 절차 그리고 더 나아가 꿀팁들까지 속속들이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표정을 보니까 벌써부터 믿음이 가네요. 네,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할지 목차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연말정산 얘기가 그럼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원리 위주로 좀 알려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세무사님만이 갖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꿀팁, 그리고 내년 개정되는 개정세법 중에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걸 들을 때는 목표랑 취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 강의 목표는요, 우리가 어차피 매년 한 것들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똑똑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잘 배워가지고요, 우리 직장 동료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들한테 알려주시면서 밥 한 끼 얻어먹자. 네, 그런 취지도 조금 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연말정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세무사님도 분명히 첫 급여를 받으셨을 때가 있을 텐데요. 네. 혹시 그때 첫 급여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급여도 굉장히 적었고요. 100만 원 조금 밑으로 들어왔었는데 계약할 당시 급여가 100만 원이었는데 사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고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급여를 처음 받으셨을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분명히 잘 떠올려 보시면은 첫 급여가 들어오는 날 통장을 조회를 하셨을 거예요. 통장을 보고 급여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또 이제 물론 처음으로 일하고 받은 돈이라서 뿌듯하고 기분이 가면 새롭고 이러셨을 텐데 한편으로는 통장에 찍힌 돈을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한 번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봉이나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을 거예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통장에 딱 300만 원이 입금이 되지 않아요. 대략 이제 30만 원 내외 정도가 빠지고 나서 한 26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세무사님 혹시 만약에 네. 통장에 원래 3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6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들어왔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도둑 맞았다. 회사가 나를 속이는 건가? 네, 인간팀 신입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이의 제기를 못하죠. 그렇죠. 의문마저 갖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회사에서 제대로 급여를 준 게 맞는지, 혹시 전산오류로 잘못 지급이 된 게 아닌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 이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시거나 꼼꼼하게 물어보시거나 하시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거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걸 대장은 항상 주긴 줘요. 주지만 이게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내 급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도대체 뭘 떼갔길래 내가 이만큼 받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급여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왼쪽에는 기본급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 두 가지가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들이 바로 내 급여에서 일부 떼가서 이제 나의 기분을 매우 언짢게 만드는 부분들인데요. 파란색 부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4대 보험 부분이 되겠고요. 빨간색 부분이 바로 세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월급 300만 원에서 이 4대 보험과 세금 두 가지를 떼고 지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급여날 통장에는 300만 원이 아닌 한 263만 원 정도 이렇게 입금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달 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이거를 국가가 아니면 회사가 왜 떼가는지 그리고 왜 매달 이거를 떼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달 급여에서 금액을 떼가니까 좀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죠. 네. 하지만 회사에서 덜 준 건 아닙니다. 우선 먼저 회사를 통해 세금을 떼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취업자 수요. 네. 1,50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 네. 취업자 수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 2,700만 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국가에서 이 2,700만 명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개별로 접촉을 해서 세금을 다 떼려면 아마 국세청은 1년 내내 이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은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넘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 대신 회사에서 직원들의 세금을 걷어라. 그리고 그걸 모아서 회사에서 국가에 납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국가인 국세청에서는 회사들과만 이런 얘기를 하고 거래를 하면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지게 되겠죠. 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회사에서 세금을 떼가는 부분이 바로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여에서 매달 이렇게 세금을 떼가는데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건 국가가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써서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보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달 세금을 떼지 않고 1년치를 한 번에 세금 내라고 하면 분명히 돈 다 써서 세금 낼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을 모아야지 라고 생각만 해두시면 생각보다 모으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거보다 매달 급여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면 상대적으로 모으기가 수월하거든요. 이 부분과 비슷합니다. 국가도 이 세금이라는 거를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한 번에 받게 되면 아무래도 못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미리 조금씩 떼서 보관을 해두고 그건 나중에 한 번에 정산을 하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표면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회사나 이런 쪽으로 한 걸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과대관종이 세금을 조금 빨리 좀 떼가려는 그런 모습도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사람은 뭐 부양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기준을 떼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 네.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세금을 대략 대충 떼갑니다. 좀 당황하셨을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러면은 뭔가 좀 딱 기준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략 떼냐, 대충 떼냐고 하면 뭔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국가는 그동안의 누적 데이터로 대략 이 정도 소득에 부양가족 수가 이 정도 명수가 되면 세금이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대략 뗄 수 있게끔 만들어둔 표가 있어요. 그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간이세표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이름에도 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즉 정확한 세금은 아니고 대략 간이로 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각 회사에서는 여기에 보시는 간이세표를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은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뗀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네, 정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있다고 치면 100명의 사람이면 100명마다 기준이 좀 다를 텐데 네, 이렇게 그러면 획일화된 기준을 좀 가져가는 건지 네. 아니면 별다른 좀 기준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바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정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그래서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연말정산은 그 이름에도 정산이 들어가 있지만은 큰 틀에는 정산에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정산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잡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아까도 저희가 대략 대충 간이로 뗀다라고 했던 부분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말해왔던 이 연말 정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